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16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법관 인사철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을 맡은 판사가 교체됐고요. 그래서 그 후임 판사가 한성진 부장판사라는 사람으로 돼 있는데, 이 사람이 또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다. 이래서 이제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맡은 재판부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4부죠. 그래서 이제 올해 법관 인사에 따라서 사무 분담한,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어느 재판부에 맡기느냐, 뭐 이런 걸 이제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 과정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이 한성진 부장판사한테 맡겨졌다. 한성진 부장판사는 2011년, 벌써부터 13년 전이네요. 국제인권법 연구회에 가입하고 현재도 회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이 또 계속 지연되느냐, 질질 끌고 뭐 결론이 안 나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느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한성진 부장판사의 성향, 그러니까 이제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 것은 뭐 틀림없는데 성향이 이제 논란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연구회에 가입은 했는데 이 연구회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적은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판결의 성향, 이게 어느 한쪽으로 뭐 치우쳐 있지는 않다. 이렇게 지금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 우선 이제 뭐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라고 하니까 좌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거기 소속된 판사가 다 좌파, 저는 뭐 좌파 우파 그런 구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 판사가 다 좌파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나름대로의 설립 취지나 이런 데 동의해서 거기 들어가 있는 판사들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좌우 이렇게 구분하기는 어렵고, 다만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우리법연구회 아닙니까?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리드하던 이런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내놓은 판결들이 일반의 공감을 못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법연구회,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된 판사들에 대해서 여러 이제 비판적 견해가 나오는 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그게 뭐 거기 소속된 판사들이 전부 다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는 거는 분명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속돼 있는 그 판사가 과연 일반적인 평가처럼 판결을 치우치게 하느냐, 엉뚱한 판결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해지겠죠. 근데 한성진 부장판사는 일단 현재까지의 언론 보도나 주변 평가를 보면 그렇지는 않은 사람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된다. 또 이제 이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인데요. 여기는 중요 사건이 많이 배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력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정말 그걸 맡아서는 안 될 사람이 이 자리에 간 것이냐? 또 뭐 그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경력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자리에 배당이 됐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현재 이재명 선거법 재판은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거하고 백현동 용도 변경이 박근혜 국토부의 압박, 협박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 이 두 가지를 놓고 김문기 씨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부분은 재판이 이제 사실상 종결됐고, 지금 이제 백현동 부분인데, 강규태, 이 전 판사가 강규태 부장판사죠. 근데 강규태 판사의 설명에 따르면 대략 3분의 2 정도, 이 정도가 끝났다. 이렇게 되니까 그럼 앞으로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16개월째 재판을 진행 중이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한 7, 8개월 정도 더 재판이 진행되면 끝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인데, 또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판사가 맡았으니, 자, 이게 얼마나 더 끌 것인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걸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본다면 강규태 부장판사의 재판 지연 동조에 이어서 지금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인 판사가 다시 그 사건을 맡게 됐으니까 판사 운이 있네? 뭐 이런 얘기를 할 만하죠. 일반론으로. 왜 그러냐면 피고인들이 재판받는데 판사 운이 많이 좌우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판사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최대 목표는 재판을 지연시켜서 1심이든 뭐 최종 확정 판결이든 여하튼 한참 뒤에 나오도록 한다. 이게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먼저 재판을 맡았던 강규태 부장판사는 동조를 했고, 근데 지금 한성진 부장판사가 과연 동조를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이것이 관심인데,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성향이나 일반적인 성향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또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야? 이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판사 운이 있네, 선거법 재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복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실제 그럼 한성진 부장판사가 과연 강규태 부장판사처럼 재판 지연에 동조할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이 됩니다. 글쎄, 저는 그 당시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였고, 지금은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였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해서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기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먼저 강규태 부장판사 시절에도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진짜 판사복이 있었죠. 이 사람 1월에 사표를 내고 이제 그 며칠 뒤면 19일인가요? 다음 주면은 이제 그 판사를 그만두는데, 이게 기소된 게 2022년 9월입니다. 이건 공직선거법상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6개월 내에 끝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어겼을 때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이제 판사들이 그걸 걸고 들어가서 그걸 그냥 안 지켜도 되는, 안 지켜도 되는 강행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하도 안 지키니까 공직선거법상 선거재판에 관한 강행 규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또 안 지키고 있는데, 이 강규태 판사의 경우에는 6개월 만에 끝내야 되는데 6개월 뒤에 첫 재판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킬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증인이 50명이다 그러면, 증인이 50명이면 6개월 내에 끝내면은 일주일에 2번씩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주일에 한 번씩 재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사를 잘 만나는 바람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재판 1심 선고가 총선 전에 안 나오는 거다, 이렇게 충분히 비판을 받아도 싸다, 그게 비판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현재도 위법 상태인 겁니다. 1년 6개월째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니까 강규태 판사 아니었으면 벌써 끝났을 재판이었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강규태 판사는 주변에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런 불만을 표시했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2주에 한 번 할 걸 일주일에 2번 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놓고서, 그렇게 느슨하게 재판을 해놓고서 무슨 사또 재판 운운하느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뒤집어 놓고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본다면 판사운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배당이 됨으로써 연이어서 판사운이 있네?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한성진 부장판사가 강규태 판사처럼 또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동조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조금은 사정이 다를 수도 있겠다. 그러나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제가 요 국면까지 이재명 대표는 일단 선거법 재판에 관한 판사 운이 있다,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는 한성진 부장판사의 앞으로의 재판 계획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